금요일인 오늘 시카고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최대 1피트의 눈이 쌓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 내일 정오까지 일리노이주의 대부분의 카운티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취소나 지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전 6시 30분 현재 오헤어 공항에서는 492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평균 지연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가 자사의 비판적인 글을 올린 블로거에게 바퀴벌레가 담긴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은 어제 DMV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에게 가급적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을 촉구했는데요. 사무실 웹사이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난 빈발로 주택보험 가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부담을 연방정부 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잉사 항공기의 문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에어버스 항공기에서도 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나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효율성 등을 위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링 팀 직원을 해고합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송 참여자는 1인당 평균적으로 $92 17센트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전역에서도 코로나19 입원율이 증가하고 다른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덩달아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2024년 정규 시즌 경기를 런던에서 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시카고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최대 1피트의 눈이 쌓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 내일 정오까지 일리노이주의 위네바고, 그론디, 캔달, 러셀, 이스턴 윌, 노던 윌, 서던 쿠, 서던 윌, 센트럴 쿠, 레이크, 노던 쿠, 듀페이지, 케인, 맥칼리, 분, 디칼프, 리, 오글 카운티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켄터키 카운티와 인디애나주의 레이크와 포터 카운티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인디애나 벤튼과 제스퍼, 뉴튼 카운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유효합니다. 지난 밤사이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오전 비교적 가볍게 날리다 오후와 저녁 시간대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면서 곳에 따라 때때로 시간당 1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시카고 일원의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조치를 내리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관련 정보는 Emergency Closing Center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눈구름은 내일 오전부터 일리노이 동쪽 방향으로 물러나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통근 시간 운전하실 때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시 남부 지역에는 가끔 천둥번개로 동반한 비나 진눈깨비가 혼합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심 남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 평균 적설량은 약 3에서 6인치 정도가 예상됩니다. 미시간 호수가를 따라 쌓이는 적설량은 약 6에서 8인치 정도, 북서부 교외 지역에는 최대 8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 미끄러운 도로 상황으로 고속도로 경사로 등지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3명이 탑승한 한 차량이 댐스터 애비뉴 근처 에덴스 고속도로 경사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3명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 이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취소나 지연도 속출하고 있죠. 오전 6시 30분 현재 오헤어 공항에서는 492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평균 지연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126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평균 지연 시간은 16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가 자사의 비판적인 글을 올린 블로거에게 바퀴벌레가 담긴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어제 ABC7 시카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지방검찰청은 스토킹, 사법방해, 증인 회유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된 이베이가 기소 유예에 합의하고 법정 최고 벌금인 $300만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검찰에 따르면 짐바오 전 이베이 안전보안 담당 임원 등 이베이 임직원 6명은 2019년 8월 이커머스 바이츠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데비드 스타이너 부부가 자사의 부정적인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이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타이너 부부는 이베이가 경쟁사인 아마존이 자사 판매자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야기를 뉴스레터에 실었습니다. 뉴스레터가 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빈 위그너 당시 이베이 최고 경영자는 또 다른 CEO에게 만약 당신이 그녀를 무너뜨릴 거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짐바오 등 임직원에게 전달되면서 괴롭힘이 시작된 건데요. 임직원들은 스타이너 부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배우자의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에 관한 책, 장례식 조화 등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피 묻은 할로윈 돼지 가면과 살아있는 바퀴벌레, 거미 등 곤충을 넣은 소포를 익명으로 보내 부부를 위협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2020년 해당 범죄에 연루된 이베이 임직원 6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2022년 재판에서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이미 이안은 이베이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2019년 회사의 행동은 잘못됐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스타이너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 리더들이 회사에 합류했고 이베이는 정책과 절차, 통제, 교육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스 디아놀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은 어제 DMV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에게 가급적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을 촉구했는데요. 디아놀리아스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웹사이트 개선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DMV의 확장된 온라인 서비스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DMV를 방문해 긴 줄을 서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활용을 적극 추천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번호판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주민 225만 명이 올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온라인과 우편, 전화를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향상된 DMV 온라인 서비스로는 예약 포털 출시, 상담 전용 전화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알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에는 주내 4번째 시니어 전용 DMV가 브리지뷰에 오픈하기도 했죠.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과 에반스턴 시빅 센터 두 곳입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DMV 시설은 Skip the Line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로 시설 대부분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 이래 16만 5천여 건의 예약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두 시설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70세 이상 연장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라인 800-252-8980도 오픈됐습니다.
구글이 효율성 등을 위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링 팀 직원 등을 해고합니다.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날 구글 대변인은 우선순위에 집중하려 한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번 해고는 구글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팀, 음식 인식 소프트웨어 제품인 구글 어시스턴트 팀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모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해고 발표는 인력 증원이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구글의 비용 절감 노력을 보여준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월 정규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축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채용 뉴스 부서에서도 인력을 줄였죠.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소송 참여자는 1인당 평균적으로 $92 17센트를 받게 됩니다. 애플은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며 대략 $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 건데요. 지난 2017년 애플은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폰 사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인의 기기를 사전 고지 없이 통제했다며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기기의 성능이 시간에 따라 저하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해명했죠. 애플은 잘못을 부인했지만 2020년 결국 합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애플은 합의 이후로 오랫동안 지속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들었습니다. 초기의 합의금은 1인당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요. 최종적으로 4배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럼 애플이 아이폰 속도를 늦춘 이유는 뭘까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합의금 지급 시작을 맞이해 왜 애플이 아이폰의 속도를 늦췄는지를 살펴봅니다. 애플이 제공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돼 기기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iOS에 성능 관리 기능을 도입했죠. 이 기능은 성능이 과하게 요구되는 직업을 수행할 때 예측하지 못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궁극적으로 기기의 전체 수명을 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애플은 영국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죠. 약 16억 파운드의 배상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영국의 소송은 저스틴 굿만이 2,4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표해 제기했는데요. 애플은 소송을 기각시키려 노력했지만 지난 11월에 실패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이달 말까지 자격을 갖춘 모든 청구인들에게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폰 performancesettlement.com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1833-649-0927로 연락해 확인하면 됩니다. 우편검사국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3건의 우편 배달원 타겟 강도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편검사국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12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사우스 에섹 애비뉴 79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20대 중반의 흑인 남성으로 키는 약 6피트 2인치, 몸무게는 200파운드 정도로 파악됩니다. 노란색 재킷과 검은색 후드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용의자는 2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키는 약 5.9피트, 몸무게는 155파운드이며 수염을 기르고 후드 주위에 갈색 털이 달린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용의자들은 도보로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2월 23일 오전 8시 20분경 사우스 캥스턴 애비뉴의 8000블럭에서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는 젊은 흑인 남성으로 체격은 날씬한 편이며 작은 키로 묘사됩니다. 해골 모자와 후드가 달린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도 범행 후 즉시 도보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월 8일 오후 4시 5분쯤 사우스 에섹 애비뉴 7900블럭에서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는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키는 약 6.1피트, 몸무게는 140파운드입니다. 보통 체격으로 콧수염이 나 있으며 검정색 또는 회색 스웨트 팬츠와 청록색 후드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검사국 측은 시민 개인적으로 체포하지 말고 즉각 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우편 검사 서비스 1877-876-2455로 제보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는 엄격한 기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2024년 정규 시즌 경기를 런던에서 갔습니다. 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이 경기는 NFL의 인터내셔널 게임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펼쳐지며 런던의 터트넘 호스터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 팀과 경기 날짜 및 킥오프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올 봄에 공개됩니다. 인터내셔널 게임스 시리즈, 국제 경기 시리즈란 미식 축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걸고 새롭게 신설된 정규 시즌 해외 경기입니다. 2007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뉴욕 자이언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소는 주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리고 멕시코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케타입니다. 토트넘 호스터 스타디움은 2019년에 개장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호스퍼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용 인원은 62,062명으로 솔저스필드 61,500명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베어스의 최고 경영자 겸 CEO 케빈 워런은 성명을 통해 시카고 베어스는 매우 특별한 팀이자 전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팀으로 매년 국제적 체험을 통해 베어스만의 특유한 다채로움을 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며 2024 시즌 런던 경기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베어스는 지난 2019년 영국 같은 장소에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경기를 치른 지 5년 만에 런던을 방문합니다. 지난해 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자는 118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1%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는 9,500여 명으로 14%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42% 늘었고 특히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2%나 증가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다놈 게브리에스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것은 하위 변이인 JN1의 확산도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각국 정부의 진단과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전역에서도 코로나19 입원율이 증가하고 또 다른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덩달아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죠. 10월 이후 독감 유사 질환으로 인한 시카고 응급실 및 외래 환자 방문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의 독감 관련 중환자실 방문 건수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0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 2년보다 이번 시즌에 더 낮았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은 쿠카우니의 데이터에 의존해 독감 백신 접종률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 조금 넘는 수치이며 시카고 시민의 12%가 가장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나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의 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BS 방송 등이 보도했는데요. 원고 측 변호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전날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힙니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5일에 발생한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장에 따르면 몇몇은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 때문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호흡곤란과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귀에서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일원의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늦은 오후 저녁 시간대에는 시간당 1인치의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5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운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이곳에 따라 또 6에서 최대 12인치의 적설량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기온도 주말 사이에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날씨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4도, 밤 최저 27도, 내일 낮 최고기온 34도, 밤 최저 7도, 모레 주일 낮 최고기온 9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 최저 화씨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93%, 바람은 동풍이 1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